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현재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입니다. 중요한 내용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확진자는 1,390명인데요. 백신 접종이 진행 중입니다만 코로나19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처럼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코로나 블루라고 불리는 우울증이 심화하고 있는데요. 특히 비대면 업무가 폭증한 콜센터 직원 상당수가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0명 가운데 무려 8명이 우울증 위험군으로 분류됐다고 하는데요. 85% 이상이 욕설을, 22%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었다고 답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마음의 병을 얻는 콜센터 직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업무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이들도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모두가 힘든 이때 그 무엇보다도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이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인데요. 양육시설에서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야 하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들을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는데요. 제대로 갈 곳이 없어서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2019년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0명 이상이 무단 횡단으로 인한 사고라고 합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슬기로운 자취생활 시간입니다.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아동 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을 통해 보호받다가 만 18세 이후 시설을 떠나야 하는 보호 종료 아동. 자립할 수 있는 능력에 상관없이 모두 시설을 떠나 홀로 서기를 해야 하지만 제대로 갈 곳이 없어서 상당수가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보호 종료 아동들의 상황과 지원 방안 살펴보고요. 보편적 복지제도의 불평등을 막기 위한 복지 기준선 조정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 나누실 분 모셔보죠. 경기도 의회 조재훈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바쁘십니까? 네. 차 세워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데 요즘 좀 어떻게 지내세요? 빨리 코로나가 이렇게 잡히거나 면역이 일반화돼서 예. 마스크 벗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예. 대한민국을 저는 믿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우리 의원님의 마스크 벗은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굉장히 좀 활짝 웃고 계신데 훈남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자, 앞서도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일반적으로 보호 종료 아동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모르는데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성인들은 다 알 겁니다. 고아원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 고아원을 이제 졸업하고 나오거나 이렇게 했잖아요. 거기서 케어를 받다가. 예. 지금은 이제 고아원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예. 없으면서 이제 이렇게 소규모로 그 홈케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목사님이나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이런 분들이 그 조그맣게 아파트 외진 곳에 싼 데를 1층을 얻어서 예. 그런 식으로 케어를 하고 있어요. 예. 7명씩, 10명씩 이렇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근데 얘네들을 이제 홈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홈. 예. 근데 얘네들이 이제 그 고아원을 대신하고 있는 것이 잘게 쪼개져서 그 지역 곳곳에서 걔네들이 18살이 되면 그냥 이렇게 떼보내요. 예. 그러니까 물론 얘네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지만 18이면은 고3 졸업 나이거든요. 예. 고2, 고3 이런 나이인데 그냥 내보냅니다. 사회로 한 날부터. 예, 보내는군요. 네.
예.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서 나와야 되는 건데 법적으로 나가요. 무조건 나와야 하는 겁니까? 예, 무조건 나가는데 예. 작년까지는 그 정착금으로 500만 원을 주었고 올해부터는 이제 1,000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착금이라고 하면 나가는 친구들에게 지원금을 좀 주는 거군요. 지원금을 주는 거죠, 국가에서. 예. 그래 지금 현재 1,000만 원을 받고 나가고 예. 월 30만 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게 끝인데 예. 문제는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예. 어떤 뭐 자금도 없고 뭐 인적 인프라도 없고 이래서 예. 18살 때 나가면 갈 데가 없다는 거죠. 1,000만 원으로 뭐 제가 오산에 도의원인데요. 예. 오산에서 1,00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집은 없죠. 그렇죠. 네. 예. 아니 말씀을 하신 대로 좀 열악한 상황인데 네. 이들이 대학교는 진학을 합니까? 대학을 진학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예. 그리고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은데 대학을 진학을 하면은 예. 그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대학에서 학자금은 나와요. 이 친구들이 한국장학재단에서 그 뭐 이렇게 주는 장학금은 거의 전액 받아요. 예. 그렇지만 살 곳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 이제 먼저 같이 그룹이니까는 먼저 18살 나간 형들 누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빠들이. 예. 얘네들이 이제 나오면 축하 파티를 해주고. 예. 축하하면서 가지고 나온 돈을 이제 1,000만 원 있는 거 알잖아요, 다. 예. 근데 이제 그런 것들로 이렇게 막 지출이 되면 이 1,000만 원도 금방 떨어져 버리는 형태가 돼 버리는 거죠. 1,000만 원을 받습니다만 뭐 축하 파티 명목으로 좀 뭐 사기도 하고 이러다 보면. 그렇죠. 뭐 선배들한테 선배들이 부르니까.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이제 선배들한테 그거를 뭐 어찌 보면 떼인다 할까? 예.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건 1,000만 원으로 아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가 없다. 예. 자, 만 18세면 제대로 취직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 연령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내용은 제가 한 올해 조금 꽤 전부터 도의원 되면서부터 그룹홈을 하시는 분들을 두 분을 제가 계속 그 뭐 좀 나름 돕고 지원도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해서 알고 지냈었거든요. 목사님하고 수녀님이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원을 연장하는 방안을 고민을 하다가 뭐 전부 다 국가에서 먹여 살릴 수는 없으나 그러니까 자립하기 전까지 사실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자립을 준비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이니까. 그럼요. 근데 거기를 나와서 뭐 3년을 준비하든 2년을 준비하든 나갈 때까지 저는 어떤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대안을 제시하셨을 텐데. 네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 어떤 내용들 좀 담고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 아이들의 그 주거 공간에 포인트를 줬어요. 가장 뭐 필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왜 꼭 주거 공간이 필요하냐면 나가서 1,000만 원으로 그 금방 날렸다 치고 공간이 없으니까 그럼 어찌해서 선배들 방에 이렇게 끼어 살거나 그리고 아니면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그조차 안 되면은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모텔을 전전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되는 거죠. 그럼요.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어린 아이일 때 과정을 거치자마자 내보내니까. 그래서 저는 아이들의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렇게 내보내지는 그런 상황에서 한 3년 정도 인큐베이팅의 공간. 어른이 돼야 자립을 준비할 거 아닙니까? 고등학생이 뭘 자립을 준비해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돼서 자립을 준비하는 동안 필요한 그 시간 동안 공간을 저는 각 시군에서 경기도 조례로 해서
도어와 같이 해서 공간을 만드는 거죠. 뭐 그룹홈의 형태처럼 할 수도 있겠죠. 뭐 오산이면 오산시에 예. 뭐 한 두 군데 정도 여성 남성 따로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뭐 아파트 1층을 뭐 임대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거를 아이들의 홈케어 공간으로 하고 이것을 지도하고 편달하는 것은 그룹홈을 했던 이제 신부님이나 목사님이 하면 되겠죠. 신녀님이나. 네, 뭐 이런 식의 그 제도를 해서 자립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기간이 꼭 필요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도가 건물이나 아파트를 좀 임대해서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이 공간에서 우리 아이들이 거주도 하면서 미래를 좀 설계할 수 있는 취업교육이나 이런 걸 한다. 그렇죠. 예. 그걸 당연히 해야 해요. 지금 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생인데 3년 동안 공부하고 학교 다니면서 자립 준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팅, 자립할 수 있는 인큐베이팅 그 시간을 한 3년 정도 주자. 3년. 그 공간을 마련하자. 그리고 그 교육이나 이렇게 지도하는 분은 그 그룹홈에서 했던 분들을 뭐 일부 고용의 형태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사회에 나와서 거주 공간을 구하고 일을 찾고 또 일상을 꾸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어떤 역할을 해야겠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뭐, 범사회적인 역할이긴 한데, 일단 이 친구들도 어른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어른이 되어서도, 뭐, 20살을 어른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른이라고 안 보잖아요. 얘네들은 친구들은 특히 또 가정이 없고 밑에서 이렇게 후원해 줄 사람이 멘토 개념이 없어서 우리 사회가 그 친구들한테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제 고아원이라는 말이 없어지면서 그룹홈이라고 하는데 그룹홈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전쟁고아 뭐 이런 고아들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이혼하면서 이렇게 양육을 서로 미루다 그냥 오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사회적으로 그런 그룹홈에 갈 만한 애들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뭐 지금 현대 사회에서 불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아이들을 잘게 쪼개서 그룹홈으로 만들어놓은 제도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지원이 좀 열악합니다. 좀 너무 이제 많아진 거죠. 각 시군에 뭐 수원시 같은 경우는 한 7, 8개 되겠죠. 오산에도 2개, 3개니까. 근데 이제 지원에 너무 많다 보니 관리 지원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해서 열심히 또 띄워주고 계신데 마지막으로 애청자분께 앞으로 어떤 좀 활동하겠다 이런 포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길 바랍니다. 뭐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말씀하시죠. 제가 이제 그 도의원을 2번째 하면서 많은 상임위를 농정해양위도 거쳤고 교육위원회도 거쳤고 건설교통위원장도 제가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보건복지위원회에 있는데 뭐 이제 의도적으로 여러 곳을 경험을 했어요. 한 군데 오래 있지 않고 여러 곳을 경험을 했으니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경험한 바들을 훈련하고 공부한 바들을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그 생활을 해서 펼쳐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제가 그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많이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더 방역 철저하게 견디면 곧 멀지 않은 마스크 벗고 웃는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보호 속에서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조재훈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퀴즈를 드리기 전에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와 그 앱에서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작동이 잘 안 된다 이런 댓글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서버 이상은 없는 것으로 현재 나왔습니다. 확인 중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애플리케이션에 계신 분들 YTN 라디오 유튜브로 빨리빨리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상품이 많이 남았어요. 예. 자, 오늘 오후 하늘에서 우주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구와 가까워져서 평소보다 달이 크게 보이는 슈퍼문 현상과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져서 붉게 보이는 개기월식 현상이 함께 일어날 예정인데요.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오늘 오후 6시 44분쯤 3년 만에 일어나는 이 우주 현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1번 슈퍼 블러드문, 2번 세일러문, 3번 리버. 예.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애플리케이션 혹은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참여 가능한데요.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소개해드립니다.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세라이프에서 활력소 침향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 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1266번님 정답 1번으로 재빠르게 보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선물부터 전해드리죠. 예. 선착순 1등 하셨어요, 이분이. 예, 선물 드리고 생활 백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정답 문자 지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 백서,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강화 대책을 세웠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서울시 가족담당관 송준서 과장 전화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번에 서울시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 강화 대책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번에 발표된 아동학대 강화 대책은 아동학대 예방과 현장 대응,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개선 대책으로요. 예. 지난해 발생한 양천 아동학대 사망 사고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올 1월부터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이 아동학대 현장을 점검하고 예. 대응 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해서요. 개선안을 마련했고요. 의료계, 법조계, 학계 등 아동학대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 자문을 거쳐서 예. 3대 분야 14개 개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3대 분야의 14개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들이 마련이 됐나요? 네.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것이 학대 판단과 의료 지원 체계 부재 문제였는데요. 예. 공무원과 경찰이 해오던 학대 판정에 의사와 변호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를 참여하여 전문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예. 그리고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해서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등 8곳을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야간과 주말 포함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또한 그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크게 확대했는데요.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를 아동학대 예방센터로 기능을 개편하여 아동학대 정책 수립과 유관기관 업무 지원 등 아동학대 예방 대응을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면서 예.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도 지원하게 됩니다.
더불어서 아동학대 업무 전담 인력 및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철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예, 많은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경찰청과 협약을 체결해서 공동 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됩니까? 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앞서 말씀드린 전담 의료기관 지정 운영, 학대 판정 체계 구축을 공동 수행할 뿐만 아니라 예. 복지사각지대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정례화하여 위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인식 개선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 활성화 등을 함께 추진하여 예방부터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신고에 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동학대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는지 또 신고하면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아동학대 신고 전화는 이 범죄 신고와 같은 112번입니다. 예. 지속적으로 신고 전화를 홍보하고 있는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주위에 학대를 의심되는 아동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12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서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아동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아동을 분리 보호하게 됩니다. 만일 아동학대로 판단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학대 방지를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요. 또 학대 가해자는 경중에 따라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의무적으로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예, 사실 신고자 정보가 노출될까봐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 대책은 있는 겁니까? 예. 아동학대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과 공무원 등 업무 담당자가 유출했을 때는 큰 처벌을 받게 되고요. 경찰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신고자 인적사항을 가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동학대 신고로 직장 내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방지를 위해서 당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예. 아동학대는 신체적인 폭력 외에도 아이에게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는 방임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아동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먹이고 입히고 씻기는 것은 물론이고요. 예방접종과 학교에 보내는 행위까지 모두 보호자의 의무인데요. 이러한 행위를 제때 하지 않는 것도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신고 사례는 일반 시민이 아이가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고 몸에 미심쩍은 멍이 많은 것을 발견하여 신고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아이가 외형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응급요청을 하지 않아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시면 알 수 있는 징후들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아이가 보호자에게 부적절하게 큰 소리를 혼나는 경우, 계절에 맞지 않은 옷을 입었거나 또래에 비해 심각하게 말라서 영양이 부족해 보이거나 함께 있는 보호자에 대한 거부감, 두려움을 보이는 경우 모두 아동학대라고 의심되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신고 전화 112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준서 서울시 가족담당관이었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교통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